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가벼워져야 하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무거워질까요? 오랜 시간을 살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젊을 땐 가진 게 없어서 가벼웠는데 나이 들수록 쌓인 것들이 많아지면서 어깨가 짓눌리더군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남들 눈치, 과거 후회. 하나같이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벼운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저 내려놓을 줄 안다는 것을요. 오늘은 제가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하나씩 내려놓고 나서야 알게 된 인생이 가벼워지는 6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홀가분해질 겁니다. 첫 번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왜 연락 한 통 없을까요? 명절에도 오기 싫어하는 얼굴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자식에게 기대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당연히 나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늙으면 챙겨주겠지. 효도해야지.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 해외여행 보내던데 이 모든 생각이 사실은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자식은 우리 인생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냥 각자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인간일 뿐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야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안 온다고 해도 이제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 애도 바쁘겠죠. 딸이 전화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겠죠.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자식이 보이더군요. 억지로 챙기던 게 아니라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그냥 상처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돈과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노후 자금 부족하면 어떡하지?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요양원 갈 돈은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한참 동안 통장만 들여다보며 살았습니다. 여행 가자는 아내 손을 뿌리치고 친구들 만남도 거절하며 그저 모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 모으느라 인생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그 자체입니다. 언제 아플지, 얼마나 살지, 얼마가 필요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무한정 모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모은 돈의 대부분은 우리가 쓰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병원비도 생각보다 우리가 겁내는 만큼은 아닐 때도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많이 커버해 주거든요. 요양원 걱정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에 집착하고 영양제 수십 개 먹고 운동 강박적으로 하는 분들 있죠? 그렇게 해도 늙는 건 똑같습니다. 아플 때는 결국 아프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잘 사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확실한 오늘을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행 갈 수 있으면 가십시오.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드십시오. 내일 아플까봐 오늘을 희생하는 건 인생을 거꾸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으면 남들이 뭐라 하겠어. 도움 청하면 무시당할 것 같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 때문에 불편한 옷 입고 무거운 짐 혼자 들고 외롭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남들은 우리 인생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든 어떻게 살든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저는 이제 편한 옷만 입습니다. 추리닝 입고 동네 나가도 괜찮습니다. 무거운 짐 있으면 젊은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죄송한데 좀 들어주시겠어요? 하면 대부분 흔쾌히 도와줍니다. 완벽주의도 내려놨습니다. 집이 좀 어질러져도 됩니다. 요리가 맛없어도 됩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도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체면 지키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자존심 세우다가 외롭게 늙는 겁니다. 편하게 사십시오. 남들 시선 따윈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진짜 품위 있는 노년입니다. 네 번째, 과거와 후회, 그리고 분노를 놓아주십시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나이 들수록 과거가 자꾸 떠오릅니다. 후회되는 선택들, 미워하는 사람들, 풀리지 않는 원망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 실패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 그 사람 말만 듣지 않았더라면,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이 미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현재를 살 수 없다는 거요. 후회해봐야 과거는 안 바뀝니다. 미워해봤자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오히려 상처받는 건 저뿐입니다. 제 인생을 제가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내려놨습니다. 사업 실패도 그냥 그때 최선을 다한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도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용서까지는 못해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을 사는 것뿐입니다. 후회와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남은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유물과 피곤한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나이 들수록 집에 물건이 쌓입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아까워서, 추억이 담겨서, 이런 이유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방마다 가득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안 친한데 의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 피곤한데 끊지 못하는 관계들. 이런 게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갑니다. 저는 얼마 전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정리하기로요. 먼저 집 앞 물건부터 절반을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안 입은 옷, 고장난 가전제품, 언젠가 쓰겠지 했던 물건들. 과감하게 다 내보냈습니다. 처음엔 아깝더군요. 근데 버리고 나니까 집이 넓어지고 청소도 쉬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만나면 자랑질만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사람,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만나던 모임들 다 끊었습니다. 대신 정말 편한 친구 몇 명하고만 자주 만납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죽으면 이 물건들 다 자식들이 치웁니다. 그것도 짐처럼 버립니다. 살아있을 때 정리하십시오. 짐이 많을수록 인생은 무겁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억지로 사귈 필요 없습니다. 편한 사람하고만 남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남은 특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감사하십시오. 여기까지 다섯 가지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우리 손에 남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자식 걱정 내려놓으니 오늘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보입니다. 돈 걱정 내려놓으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체면 내려놓으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용기가 생깁니다. 과거 내려놓으니 지금이 소중해집니다. 짐 내려놓으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럼 이제 뭘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오늘을 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행복하면 그걸 감사하면 됩니다. 공원 산책하면서 바람 쐬는 게 좋으면 그걸 즐기면 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했다. 저녁이 맛있었다.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취미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평생 바빠서 못했던 수채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서툴지만 재밌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즐겁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진지하게만 살았는데 이제는 사소한 것에도 웃습니다. TV 보고 웃고 강아지 보고 웃고 별거 아닌 일에도 킥킥거립니다. 웃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베푸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많이 줄 필요 없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끔 봉사 가고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씩 나눕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분 좋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받아들였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갈 길이니까요. 대신 그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후회 없이 웃으면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벼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돈 걱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남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짐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을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즐기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편한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살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을 살면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인생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달렸다는 것. 비우면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진다는 것.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 돈과 건강 집착, 체면과 자존심, 과거와 후회, 무거운 짐들, 피곤한 관계들. 이 모든 걸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남은 전부입니다. 그 하루를 가볍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늙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가볍게 살겠다고 마음먹는 건 포기가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